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발효되면서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히 별도의 대규모 서명식 없이 합의 이행에 초점을 맞춘 점을 두고 이번 협상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보상 문제와 전후 처리 부담을 동맹국과 나누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전 이후 후속 협상의 향망에도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당초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좀 이른 시점에 발효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This was not easy. I can tell you. جمهور آمریکا در فاصله زمانی کوتاهی متن یادداشت این تفاهم را به صورت دیجیتال و غیر حضوری امضا کردند. 이 공식 서명식을 일단 생략을 하고 MOU 발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일정을 좀 앞당긴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서로 만나서 좋은 일 없고 그다음에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좀 창피스러운 일이죠. 네. 반면에 이란으로서도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고 재미난 거는 저게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거기서 과거에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이 항복을 선언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때도 6월 달 같았어요. 네. 그 아주 묘하게도 그 자리에서 이제 사실상 항복 문서죠. 왜냐하면은 이 비슷한 그 국제 문서 중에 예를 들어서 그 파리에서 미국하고 베트남이 체결한 베트남 전 당시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그 문안이 구성되지 않았어요. 실은. 그럼 마찬가지로 저기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20년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고 이제 물러날 때 그때도 도하에서 항복 문서를 썼는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 본다면은 문서 자체는 사실 미국으로서는 특히 트럼프로서는 네.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오늘 벤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의 60일간 후속 협상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알렸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양국 대표단이 직접 회동장이 직접 만나기에는 일정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협상이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양국 대표단이 직접 만나서 회동하기까지에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합의 같은 경우는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번에 이제 서명은 1단계죠. 그러니까 1단계 일종의 프레임워크, 기본 틀을 짜는 그런 합의였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죠. 그 60일간의 기간이 주어져 있는데 과연 60일 안에 이란 핵 관련해 가지고 그 과거에 오바마 정권 때 있었던 JCPOA 보다 더 나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부담이 미국으로서 있는 건데 과연 그 60일 안에 이것이 가능할지 그야말로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앞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공개된 MOU 내용에 따르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미국의 완패다, 트럼프의 완패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14개 조항에 대해서는 이란 언론은 이미 이전에 공개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언론에서도 공개를 했었고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뉴스가 늦은 편이죠. 그래서 그 14개 조항을 쭉 놓고 보면은 네. 미국이 얻어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 14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네. 재확인했다는 말은 이전에 했던 말을 또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2003년부터 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당시 파트와라 그러죠. 그 코란에 대한 유권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거다. 넌 그 파트와 공식 확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다시 확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던 이야기를 다시 한 거에 되풀이한 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14개 조항 가운데 이란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미국으로서는 얻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은 이란이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를 다시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이 새롭게 얻은 것, 특히 전쟁을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짐 체인지, 그다음에 뭐 이란의 핵, 그다음에 이란의 미사일, 그다음에 이란의 영내 동맹국 모두를 이제 무너뜨리겠다는 거였는데 단 하나도 이룬 게 없는 거죠. 네. 사실 이번 종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했던 얘기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예. 개방됐다. 그러니까 예. 서방들을 모두 해협으로 와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그렇죠. 했는데 특히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조차도 이제 예. 양국의 입장차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는 없고 전면 자유항행이다 이런 반면에 이란 측은 60일간만 해협을 이제 예.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 그 이후엔 다시 제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게 애매해요. 네. 지금 14개 조항에는 그게 더 명확한 문구가 없거든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란에서 하는 주장은 이란의 조건에 따라서 호르무즈를 개방한다는 이야기지. 네. 이전 이 전쟁 이전처럼 뭐 그냥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흔히 그 자유항행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한 번도 수용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거는 이제 통행료냐 수수료냐 톨 그러니까 통행료 우리가 어디입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날 때 내는 그 통행료 톨이냐 아니면은 피 그러니까 수수료냐 이때 수수료 개념은 예를 들어서 해협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동시에 안전 그다음에 환경 등등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그 유조선 내지 선박에게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는 말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처럼 통행료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수료는 그대로예요. 이름만 톨에서 피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렛대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 전쟁까지 하면서까지 지킨 건데 이거를 그냥 그 14개 조항 이후에 혹은 후속 협상에서 이란이 스스로 이거를 포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통행료가 아닌 수수료로 인정한 그렇죠. 것이라면 이란이 그동안 주장했는 호르무즈 해협의 권한을 일정 부분 좀 받았다고 좀 보시는 어떻게 좀 해석해요? 권한은 원래 거기는 사실 그 이란과 오만의 주권 해역이잖아요. 네. 주권이 미치는 해역인데 그것을 이제 서방 쪽에서는 미국을 포함해서 이건 국제 수역으로 정의를 한 거고 이란에서는 아니다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관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무회 통항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군함이 혹은 서방의 군함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란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처음부터 일반적 입장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유통항 서방에서 이야기하는 자유통항이라기보다는 이란 입장에서의 무회통항 그리고 그에 따르는 관리권 뭐 이걸 개념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기 때문에 관리권, 통제권 뭐보다 관리권에 가까운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 그 주권 그 영해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호르무즈 해협과 또 별개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보상 조치인데요. 현재 알려지기로는 3천억 달러의 네. 재건 기금을 이란에 전달하고 또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도 완화한다 이런 예. 내용이 좀 전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국 내에서는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일 좀 논란이 되죠. 왜냐하면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에 관한 양보가 네.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3천억 달러인데 문제는 이 3천억이라는 계산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게 이란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전쟁 배상금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서 그 피해 규모를 계산을 할 때 인명 피해가 3천 명 이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동시에 재산상의 피해가 2,7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예요, 실은. 네. 그냥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라 3천억이 이란이 처음부터 주장하던 전쟁 배상금 규모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물론 그게 전쟁 배상금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네. 실은 그 내용에 있어서 본다면 그건 전쟁 배상금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미국이 3천억 달러를 낸다는 이야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문안에 보면은 그 리저널 파트너, 그러니까 영내 파트너 국가 주변에 있는 그 사우디부터 해가지고 7개 나라를 네. 의미하는 거고 네. 동시에 별도로 한국, 일본, EU를 또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이걸 이제 기금을 조성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 보도 내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앞으로 그러면 이제 해협이 열린다 해서 기름값이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고공행진한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결국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전쟁에 대해서 배상금을 우리가 오른 석유값, 기름값을 통해서 내고 별도로 또 한국에다가 미국 쪽에서 야, 기금 내 여기에. 그럼 또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야, 우리 그러면 전후 복구 사업에 우리 들어가서 또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또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고 나중에 피해는 우리 보고 물으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잘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똑같아요.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마크롱 대통령이 옆에 앉아가지고 베르사유 궁에서 브라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무슨 브라보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냉정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트럼프로서 복선을 까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박수 칠 일이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돈 내고 오른 기름값을 우리가 내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계속 정밀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건 전쟁 배상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게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네. 사실상 휴전이 아닌가, 휴전 합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쟁점별 입장이 좀 첨예한 상황이어서 예. 계속해서 이 논란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란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얻은 핵심 성과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을 재확인한 것. 포기 약속이라기보다 어쨌든 네. 하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한 것. 그분은 그게 네. 불가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구체적인 검증 방식과 이런 절차, 시기 방식 예.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거는 좀 어떤 식으로 좀 그건 이제 후속 협상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앞으로 핵 농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약 440kg의 네.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네. 이런 쟁점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 자체로 본다면 뭐 풀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란과 미국 사이 신뢰가 없다는 거죠. 네. 신뢰가 제로인 상태에서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게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차피 이번 합의에 의해서 어떤 전략적 패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가장 손쉬운 방법은 레바논을 계속 폭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또 대응을 할 텐데 이 경우에 이제 왜냐하면 먼저 만약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면 그건 이 휴전 협정을 위반한 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란이 보복 조치를 할 때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네. 미국이 과거처럼 뛰어올 거냐? 혹은 계속 지원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전쟁 그 전비 사실 절반 가까이를 미국이 대고 있거든요. 네. 그건 그 가자도 똑같아요. 미국이 돈 대고 있고 무기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과연 계속 과거에 하던 것을 똑같이 또 할 거냐. 네. 이제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이 지점에서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중요한데 네. 또 선거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미국도 선거지만 이스라엘도 선거를 해야 돼요. 선거에서 만약 네타냐후가 지고 이제 감옥에 가면 상황이 또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스라엘의 야권 후보 같은 경우에는 터키조차도 이란처럼 취급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60일 동안의 협상 기간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거면 특히 미국 내 그 막강한 그 시오니스트 네트워크, 이스라엘의 네트워크를 과연 트럼프가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이것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아무래도 역시 협상과 별개로 예. 이스라엘에 대한 돌발 변수가 계속해서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종전 MOU 내용을 이스라엘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의 핵심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특히 협상 과정에서 소외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의 처지가 과거 그 베트남 전쟁 때 남베트남 월남하고 비슷한 처지가 돼버린 네. 거죠. 지금 그 월남 우리 다 아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변수,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총선이라는 변수 등등이 놓여 있는데 네. 어쨌든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그 결과가 말해주다시피 이건 이스라엘의 패배예요. 전략적 패배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 과정, 이 패배를 놓고 예를 들어서 네타냐후 트럼프가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그 소외되었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네. 결국에는 60일간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 기간 동안에 과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중요한데 다만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2년 정도가량 협상 끝에 합의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빨리 이란과 합의를 하려고 싶을 때 그렇죠. 이게 트럼프의 예상 아니면 기대대로 전개가 될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뭔가를 보여야 되죠. 네. 선거에서 특히 그 미국민 이 유권자들을 볼 때는 이건 이긴 전쟁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이긴 전쟁은 너무나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다 격차가 크죠. 그걸 뭐 모를 리 없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어쨌든 평화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60일 동안의 협상 이 플랫폼 역시 미국한테 유리한 건 아니에요. 네. 정치적으로 이미 그 약점을 안고 핸디캡을 안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협상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 또 자기를 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미래에 있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과연 60일 동안에 이 합의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하고 그렇다면 이게 아주 불안한 휴전 체제잖아요. 우리 그 정전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평화 체제가 아니에요. 네. 이번에 이건 평화 협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양보할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불안한 정전 체제가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60일 사이에 과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매우 의문이고 왜냐하니까 이란 입장은 굉장히 강경해요. 핵에 관한 한. 그리고 안 한다고 이미 했고 네. 핵무기 개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그 협상 과정에서도 이란이 마지막 칸을 던진 게 있지 않습니까? 만일 계속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경우 우리는 핵 장치를 폭발시키겠다. 엄청난 위협인 거죠. 핵실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네. 이제 마지막까지 다 보인 셈이죠.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하고 이란 협상 과정이 다 극복할 수 있을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지점들이 되는 거죠. 네. 당초 벤스 부통령은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의 양국 대표단이 만나서 첫 회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 좀 예고를 했는데 상당히 좀 불투명한 일정이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